네, 안녕하세요. 도르트문트 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르트문트 팀은 또 저번 주 경기 때 대승을 거뒀는데요. 자, 어떤 점이 좋았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대 첼시 후반전 경기인데요. 자, 첫 번째 장면은 우리 모드리치 선수가 이날 이제 사이드백이 아닌 미드필더를 보셨는데 방금 같은 상황에는 백패스인데 조금 위험했어요. 이 패스를 마지막에는 제대로 안 보고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백패스 할 때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백패스를 안 가는 게 좋고 진짜 혹여나 가야 될 상황이라도 진짜 완벽하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사이드로 걷어내거나 앞쪽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맞춰서 아웃시키거나 아시겠죠? 특히 백패스 같은 경우에는 미스가 조금이라도 나버리면 이렇게 바로 위험한 찬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백패스 하시는 분들 꼭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세요. 원 투터치 패스로 지금 3명 정도를 가볍게 벗겨냈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날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물론 골도 많이 넣고 또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잘했지만 또 가장 이제 플레이들이 잘 풀어 나왔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드백 두 분입니다. 이 우리 하명근 스콜스님이랑 왼쪽에 우리 축구부 친구 이 두 명이 이 두 분이 굉장히 쉽게 플레이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빌드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사이드백이거든요. 빌드업의 시발점이죠. 이 두 분이 정말 쉽게 그리고 전방으로 이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오른쪽 스털링을 이제 많이 이제 공략을 했죠. 자, 이 패스는 굉장히 미스가 났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시야입니다. 웬만하면 여기서는 이제 사이드를 내주거나 이제 앞쪽밖에 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알론소님은 물론 미스가 났어요. 미스가 났지만 이게 실수가 됐어도 정말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지금 수아레즈를 봤죠, 그죠? 조금 덜 감겼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갔다면 정말 모든 선수를 한꺼번에 지킬 수 있는 명품 같은 패스였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보고 내가 생각해서 실수를 하냐 아니면 그냥 막 차서 실수하냐 이 실수는 똑같은 실수여도 정말 큰 차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라모스 선수가 이날 우리 수비의 핵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라모스 같이 너무 리딩도 잘해주고 뒤에서 조율도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빌드업 그 클러링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발을 이제 볼이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점프 뛰어서 이 발을 이렇게 내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보다는 물론 수비가 이제 상대가 압박을 하거나 바짝 붙어 있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클리어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아니면 앞쪽 잡는 게 좀 어렵다면 앞쪽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연결이나 확실하게 보고 클리어링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발은 뻗긴 했지만 조금 이제 떨어지는 볼이 이제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안 되더라도 왼발로 좀 걷어내는 그런 습관을 물론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왼쪽 이쪽으로 공했을 때 오른발로 걷어내야 되겠지만 왼쪽으로 했을 땐 최대한 아웃사이드보다는 왼발로 걷어내려고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굉장히 빌드업이 좋죠. 우리 그리고 완비스카님도 굉장히 이 플레이가 좀 간결하고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보세요. 굉장히 쉽게 풀어 나오죠. 음. 자, 이번 원투 패스도 이런 장면이 한 두세 장면 나왔어요. 우리 네이마르 선수가 스털링이 주고 뛸 때 이제 원투 패스가 좀 미스 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오른발로 이렇게 원투 패스를 내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때는 안 되더라도 왼발로 인사이드로 내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오른발로 내면 공이 이렇게 감기죠. 물론 잘 내주면 잘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 미스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스가 나는 걸 계산해서 이렇게 말리게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골키퍼도 나오는 입장이고 수비도 커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스털링 선수가 잡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죠. 공이. 그러니까 골키퍼한테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고 좀 더 사이드에 있는 우리 공격수한테 조금 더 볼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질 높은 패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도르트문트 팀은 굉장히 쉽게 플레이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는 정말 명품 크로스예요. 아, 이거는 물론 충분히 여유있게 잡고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한 번에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우리 팀 앞쪽 골문 앞에 우리 팀 동료가 있으니까 굳이 안 잡고 한 번에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싶을 때는 빠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한 번에 찔러준 크로스는 굉장히 템포도 빠른 또 명품 크로스였습니다. 네, 확실히 완비사카님이 좀 이게 이기적 이타적 플레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을 받으려고 막 이제 진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막 하셨다가 볼을 잡았을 때는 최대한 끌지 않고 이렇게 내주거나 또 쉽게 주고 나가거나 이런 이기적 이타적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막 움직였다가 볼 받았을 때는 이타적으로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나왔죠. 우리 네이마르 선수가 딱 바디 포지션 하프턴을 통해서 전방으로 딱 잡아놓으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은 뒤쪽으로 잡거나 횡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밖에 안 나갔겠죠. 그죠? 근데 한 번에 제대로 딱 몸을 열어놓으니까 모든 공격 이제 시야가 열리면서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완비사카님도 타이밍 있게 잘 움직여줬고요.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늦긴 했는데 이게 진짜 잘 들어갔다면 모든 앞에 있는 5명 수비를 한꺼번에 아웃시키는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패스도 잘 들어갔어요. 우리 아나도 선수가 수비를 잘해서 그렇지. 자, 이거는 미넨팀과의 경기인데요. 자, 이때 우리 수아레스 선수를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수아레스 선수가 물론 골도 2골 넣었지만 어시스트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요런 내주는 거, 대주는 거, 리턴 대주는 거,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거 이런 뭔가 좀 심플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아레즈의 역할이 이거거든요. 물론 내가 공격적으로 잡았을 때는 슈팅도 때리고 할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해야 될 때랑 내줘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때때마다 분별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돌아서지 않고 들어간 선수한테 간결하게 내주고 우리 모드리치 선수가 슈팅력 좋죠. 깔끔하게 또 득점까지 성공했고요. 그리고 우리 보시면 도르트문트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활동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것도 골 장면인데 보세요. 어떤 뭐 기술로 넣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 미넨 팀이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볼 잡으니까 수아레즈 압박하고 있죠. 혼자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다 완비사카 빠르게 프레싱 해주죠. 근데 여기서 더 좋았던 거는 크로스님 여기 있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본인이 그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빠르게 앞에 있는 알베스 선수를 체크하면서 빠르게 올라가 줬어요. 요런 이제 한 칸 올라가주는 이런 이제 협력 압박이 결국에는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빌드업을 못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지켜줬을 뿐인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세컨볼이나 실수하는 볼들을 이제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도르트문트는 전진 압박, 전방 압박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백 우리 축구부 선수 잡았죠. 자, 요것도 좋았던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앞에서 계속 쉽게 플레이를 강조했지만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는 이제 완충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비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 충분히 지금은 앞에 수비가 없죠. 여유 있죠. 물론 주고 움직이는 것도 좋았지만 방금도 좋았던 건 뭐냐면 없으니까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치고 나가다가 본인이 또 먹심 부리지 않고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전진 종패스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는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은 상대가 견제하기 때문에 쉽게 주고받고 해야 되겠지만 공간이 있을 땐 더 치고 나왔다가 수적 우위 한 명이 우리가 더 많이 숫자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때는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숫자를 한 명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요것도 실수가 나왔지만 우리 수아레스 선수가 그죠? 쉽게 잘 돌려줬죠. 물론 이게 패스의 질이 좀 아쉽긴 했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또 도르트문트 팀 좋은 장면이 뭐냐면 수비가 굉장히 이 콤팩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해요. 특히 가운데 밀집 수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우리 라모스 중심으로 이번에는 알론소 선수가 이때는 또 중앙 수비를 보셨는데 알론소 선수도 그렇고 라모스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미드필드에 있던 우리 크로스 선수도 그렇고 항상 가운데 중심으로 수비를 잘 움츠려 줍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가운데가 좀 공간의 수비의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쪽 공간으로 이제 침투할 때 못 막기도 하고 이쪽 공간을 내주기도 하는데 우리 도르트문트 팀은 굉장히 가운데로 밀집 수비를 보세요. 공이 들어가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보세요. 지금 이미 사이드를 버리고 가운데로 지금 3명이 들어왔죠. 그죠? 굉장히 이거는 이제 영리한 수비인 거죠. 뭐가 우선인지 아는 거예요. 사이드 내줘도 그때 또 나가도 늦지 않거든요. 또 사이드 나가도 결국에는 또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제 뭘 우선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축구의 지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 축구부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가 수비를 좀 더 자기 쪽으로 유인했다가 이제 시간차 패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축구의 지능이 높은 그런 플레이입니다. 자, 네이마르 선수 테크니션이죠. 자, 이때는 물론 아직 마무리가 안 되긴 했는데 자 보세요. 이때 지금 2대2 상황이죠. 이때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볼 것도 없이 2대1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대1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축구 상황마다 2대1을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해집니다. 축구는 11명에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2~3명에서 플레이를 만들어 가거든요. 부분적으로. 그죠? 그래서 방 같은 경우에도 레이마르가 치고 올 때 우리 수아레즈가 요렇게 뛰는 것보다 요렇게 들어갔어도 물론 이제 볼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커버가 들어오고 있죠. 그게 아니라 빠르게 요렇게 뒤로 돌아 뛰었다면요. 네이마르 치고 올 때 뒤로 돌아 뛰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2대1이 만들어져요. 수비 한 명에 네이마르 치고 오죠. 수아레즈 여기 있죠. 그러면 네이마르는 수비가 여기로 땡기면 자기가 치고 가면 되고 그죠? 자기 쪽으로 오면 꺾어주면 되고 그러면 순간 2대1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앞쪽으로 가니까 어찌됐건 지금 수아레즈 막혔죠. 그러니까 지금 2대2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순간순간 때때마다 2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2대1 법칙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움직이는 이 오프 더 볼 움직이는 사람이 무빙을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자, 크로스 선수 이게 무서워요. 크로스 선수는 딱 볼을 탈취하고 나서 이 치고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걸리긴 했지만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모드리치 선수가 요거를 이 패스를 완비사카님을 한 번에 보고 줬다면 잘하신 거고 제가 그래서 한 번에 본 게 아니라 살짝 맞았는데 그걸로 볼이 흘러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안비사카님도 뒤로 지금 확인 못했죠. 그때는 그냥 무조건 리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뒤를 못 봤으면 내가 뒤를 못 보거나 상대 골대를 등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리턴. 아시겠죠? 무리하게 돌아서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못 봤을 때 리턴. 물론 앞에 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돌아서야 되겠지만 보세요.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도르트문트 보세요. 지금 볼이 빠졌죠? 볼이 빠졌는데 지금 수비 내려오는 속도 보세요. 지금 알론소 쫓아가죠. 커버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또 스콜스님도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크로스가 여기다가 또 내려와주고 이런 공수 전환 공격에서 수비의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보다 한두 발 더 뛰고 있다는 거죠. 한두 발 더 뛰는 팀은 뭐 유리할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연령대가 좀 다른 팀에 비해 낮아서 체력적인 부분이 더 좋은 또 유리한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 명 잘 벗겼죠. 이때는 이제 패스가 나갔어야 했대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드리블을 하면서도 요거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앞에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 사람까지도 체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이제 다른 타 방송에서 얘기했죠. 본인은 1대1 할 때 앞에 선수 말고 그 뒤에 선수의 위치까지도 확인한다. 그죠? 이런 언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앞 사람이 아니라 뒷 사람도 지금 카베가 들어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벗겨도 또 두세 명을 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방금은 한 명 체크했으면 이제 빠르게 연결, 그죠? 두세 번 터치한 순간 이미 쌓여버리죠. 자, 이제 몇 장만 안 남았네요. 저 안비사카 선수. 자, 그죠? 이번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수비를 자기 쪽으로 모았다가 깔끔하게 연결. 그러니까 크러쉬 선수가 이날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었는데 원래 골을 그렇게 잘 넣는 선수는 아닌데 방금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아, 원래 이제 그죠? 근데 이날에는 감각이 워낙 좀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 팀이 좀 되는 날. 그러니까 축구할 때도 안 되는 날, 되는 날이 있는데 이날은 좀 되는 날이었고 보세요. 지금 거의 지금 골을 많이 넣어서 거의 지금 여유 있게 좀 빌드업하거나 좀 풀어 나가도 되는 한시름 놔도 괜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 팀은 끝까지 지금 라인까지 올려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좋은 체력으로 이제 상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대 0이나 뭐 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끝까지 라인을 올려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세요. 끝까지 가운데를 모드리치 선수 그렇고 지금 라인이 너무 좋아요. 라인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포백 라인이 굉장히 좋고 지금 라모스 선수도 그렇고 지금 가운데서 조율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카바 또 뛸 준비하죠. 원래 알론소 선수 보세요. 또 뛰는 라모스 선수 또 체크 준비하죠. 또 이제 가운데 3명 또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속적인 수비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기고 있다라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 있게 압박해주고 끝까지 수비해서 한 골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대승을 거두셨고요. 또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물론 도르트문트 팀이 또 잘해서 골 넣은 것도 있지만 상대가 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골이 들어가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경기 때도 이제 선수들도 보강되고 하니까 또 하나 돼서 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석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